민주당이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야당이 수포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집권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위헌 논란이 있는 법률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나 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습니다. 2022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이런 삼류소설 같은 가짜 뉴스를 터뜨린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했습니까? 오히려 가짜 뉴스를 더 키웠습니다. 자신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전임 정부를 마음껏 유린하고 이제 와서 국민의 입은 틀어막겠다? 저는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정합니다. 오로지 연내 처리라고 하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한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간단히 말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언론사, 저희 같은 언론사죠. 그리고 유튜버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김희정 의원님. 네. 이 법안이 왜 수포 입틀막법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현행 있는 데서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든 법은 뭐냐고 하면요.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여당 정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돈을 받은 게 사실이고 나중에 보니 액수도 다 맞고 날짜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장소가 A 카페가 아니라 B 카페일 수 있어요. 그거 허위 정보로 규정을 해서 소위 언론에다가 이렇게 야 니네 배상해 라고 할 수 있는 걸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사실이 맞지만 중간에 세부적인 허위 사실이 있거나 있다면. 이럴 때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취재를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뒀다라는 거죠. 뭐 작정하고 거짓말 시키게 하는 거는 지금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위 정보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고 판단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기구나 주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현행 여권이나 현행 집행하고 있는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그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법이 애매모호하게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불리한 거는 허위 정보고 그러지 않은 거는 뭐 청담동 술자리 이런 거 돼도 허위 정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법은 보다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법제처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국회 전문위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 권리라든지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입틀막, 그러니까 권력 가진 쪽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에 땜질 수정안을 제출한 것만 봐도 스스로 위헌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조경보 의원님, 실제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 이 부분이 빠졌다가 다시 복구된 일이 있었어요? 네, 이 과방위를 통과할 때에는 이 원래 법 취지대로 고의를 가지고 수익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인줄 알면서 유포하는 경우 처벌, 이게 이 법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문구 수정이 되면서 과거 위헌 결정이 있었던 표현이 일부 다시 들어가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걸 다시 되돌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취지는 명백하게 그냥 뭐 허위 정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모든 어떤 이 내용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레커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이게 허위 사실인 줄을 알면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다 동감해 온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김인정 의원님 말씀하신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에는 큰 문제가 없어도 사소한 팩트, 사소한 오류가 있어도 이것도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 되는 겁니까? 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보통 지금 뭐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이라든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서도 법원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체적인 맥락의 그렇죠. 사실관계를 보지 세부 사항에 틀리다고 해서 그걸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야당 주장이잖아요. 저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 그렇게 처벌 범위로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명백히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 그러니까 법원은 아마 판단은 엄격히 제한적인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온라인상에서 피해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사례들은 유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좀 과도한 것 같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야당의 어떤 정치적 비판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으로 확장시키고 있는데 애초에 취지가 그게 아닌 건 분명하고 개정된 법안 자체가 이런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해서 필요적절하게 개정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의견이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치다의 패널이기도 한 설주환 변호사가 소속된 소장파 변호사 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냈다고 합니다. 허위와 조작이라는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마치 정부 비판 여론이 있다면 이걸 가짜뉴스로 낙인 찍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 위축될 것이고 사적 검열도 강요하는 것이다. 또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김관사 변호사님, 법 쪽에 언론단체, 시민단체, 법조인들도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제일? 이제 저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언론과 유튜버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요. 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건 허위고 조작이다. 근거를 대라. 그럼 입증 책임을 보도한 사람이 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원도 다 노출되고 그러잖아요. 이건 전형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악법인 겁니다.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 위축하고 일종의 검열을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검열 수준의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언론사 유튜버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자기의 한 행위에 비해서 엄청나게 과도하게 징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이랄지 어떤 형법적 범죄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5배 배상을 하기로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손해가 입증이 안 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손해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거예요.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입증이 안 됐는데 손해 입증이 안 됐는데 그래도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 사실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이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헌법재판소가 정당하게 운영이 되면 저건 제가 볼 때는 100% 헌법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또 헌법재판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모호한 개념을 사용해서 국가의 검열 가능성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옴에도 이 법 적용 대상은 저희 같은 언론사와 유튜버에 한정을 했습니다. 정작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가짜 정보를 유통한 건 국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죠. 자, 저는 안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이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저쪽나도 우리 대법원장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여 대변인님, 국회에서 저런 가짜 정보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여러 제보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뭐 제기를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뭐 팩트가 아닌 것도 있고 팩트인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계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그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 관련된 조짐이 있다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도 처음 그런 계엄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은 가짜 정보다 허위 정보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근데 그와 반대로 아예 이제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이제 그 공표되고 이래서 피해자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런 문제들은 좀 걸러져야 될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취지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버들이 가짜 정보를 허위로 이렇게 조작해서 유통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부작용으로 뭐 언론사나 아니면은 이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을 조금 하는 방식으로 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